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에듀의 공무원세법 김재상 세무사라고 합니다. 이번 시간에는요. 지난주에 우리 지방직 7급 시험 봤죠. 여기에 대해서 강평을 하려고 하는데요. 우선은 지방세법 시험이 뭐 그렇게 어렵진 않았던 것 같아요. 어느 정도 꾸준히 공부한 학생이라고 한다면 뭐 90점 이상 충분히 맞지 않았나 이렇게 싶습니다. 그리고 지방세법 중에서도 11가지 세목이 있죠. 이 중에서도 담배소비세나 아니면 내저세 빼고 다 한 문제 이상씩 출제되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뭐 특이한 점은 없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랑 같이 기출문제 한번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 기억을 되살려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저는 비책형으로 해가지고서 풀 거고요. 같이 첨부 파일로 해설 올려드렸으니까 그거 다운 받아가지고서 같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우선 1번부터 한번 보시죠. 지방세법상 개인지방소득세의 특별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지방소득세 문제인데요. 답은 3번이죠. 거주자의 퇴직소득이 퇴직 1년제 연금계좌에 있거나 연금계좌로 퇴직소득이 지급된 경우라면 해당 퇴직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는 연금에 수령하기 전까지는 특별징수하지 않는다가 맞죠. 그죠? 인출하기 전까지는 특별징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에요. 3번이 답이고요. 2번 한번 보시면요. 지방세 징수법상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하는 것은 그래서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을 찾는 문제인데요. 요거는 이제 4번이죠. 1, 2, 3번은 절대적 압류금지 재산이고요. 4번이 조건부 압류금지 재산에 해당이 되더라. 이거는 전형적으로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니까 맞췄을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쉬웠던 문제라고 보시면 되겠고. 3번 보시면요. 지방세 기본법상 신고 및 부과 등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그래서 신고하고 부과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1번 보시면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법정 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한 자는 과세표준 신고서에 기재된 과표세액이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신고해야 할 과표세액보다 적었을 때 기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과세표준 수정신고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신고는요. 기간 제한이 있죠. 그래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가 결정경정 전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다. 그래서 기간 제한 없이라고 하는 말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과세표준 신고서를 법정 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 조세조약에 따른 상호합의가 최초의 신고 내용과 다르게 이루어졌을 때 그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제 후발적 사유인데요. 후발적 사유가 발생을 하면 90일 이내에 제기할 수 있다. 틀린 말이고요. 그 다음에 4번. 3번은 맞는 말이고요. 4번을 보시면 가산세는 해당 의무가 규정된 지방세 관계법의 해당 지방세 세목으로 하고 그죠? 가산세는 해당 지방세 세목으로 하고 지방세를 감면하면 가산세도 감면 대상에 포함시킨다? 아니요. 가산세는 제외한다. 틀린 말이다. 맞는 말은 3번이 됩니다. 이것도 뭐 그렇게 어려운 말은 아닌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보기에 지문이 좀 길죠. 그래서 조금 까다로운 문제일 수는 있겠지만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은 문제이고요. 4번 보시면 지방세법상 법 영상 부동산 취득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거는 이제 단순 암기죠. 취득세 세율 정도는 암기하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유가 있으면 외우셨을 거고 그렇지 않으면 못 외우셨을 텐데요. 외운 학생에게는 쉬운 내용입니다. 틀린 말은 1번인데요. 상속으로 취득한 농지에 대한 거는요. 원칙적으로 1000분의 28이 아니고요. 농지 외의 경우가 1000분의 28이고 농지는 조금 그보다 낮습니다. 1000분의 23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1번이 틀렸다. 5번 보시면 지방세법상 지방교육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지방교육세에 대한 내용인데요. 틀린 것입니다. 틀린 말은 4번인데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지방교육세의 납세의무자가 되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 그러니까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자동차, 선박의 취득의 경우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선은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부동산, 자동차, 선박의 취득의 경우에 한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여기 부분이 이제 틀렸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이제 지방교육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취득세의 납세의무자는 뭐 과세 대상이죠. 과세 대상은 이제 부동산 그 다음에 기계장비 선박항공기, 그죠? 부동산, 기계장비, 선박항공기에 한정한다, 한한다라고 하는 부분이니까 이게 이제 틀린 부분이죠. 항공기도 빠졌고 됐습니다.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이고요. 뭐 이건 어렵지 않은 것 같고.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고객 밀착 케어. 아, 뭐였지 이거? 어떡하지? 자, 제가 도와드릴게요. 누구세요? 저 애들 학습 매니저인데요. 이거 좀. 자, 일로 오세요. 자, 언제든 필요하시면 연락 주세요. 언제든지요? 언제든지. 감사합니다. 밀착 케어 받아가며 합격하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아들, 엄마 그런 거 아니야. 공부하시죠. 네. 6번 보시면요. 지방세 기본법 영상, 납세담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이것도 뭐 쉽습니다. 3번이 답인데요. 납세보증증권, 납세보증서를 납세담보로 제공하는 자는 지방세 100분의 110 이상이면 되죠. 그죠? 일반적인 경우는 120이지만 얘는 110 이상이기만 하면 된다. 그래서 이것도 뭐 어렵지 않게 답을 맞추실 수 있을 것 같고요. 7번 보시면요. 지방세 기본법상 과세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과세권, 지방세 기본법입니다. 1번 보시면 지자체장은 지방세 기본법 또는 지방세 관계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소속 건무원에게 위임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탁 위임할 수는 있지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에는 위탁 위임할 수는 없다.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도 위탁 위임할 수 있다. 그래서 틀렸고요. 2번 하나의 특별시, 광역시, 도내에 관한 것에 대한 과세권의 귀속에 관하여 다른 지자체의 장과 이견에 달라 합의되지 아니한 경우에 지자체의 장은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행안부 장관이 아니고요. 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에게 여기 이제 결정을 통지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의 특별시, 광역시, 도내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행정안전부 장관이 아니다. 그래서 틀린 말이고. 3번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이 서로 달라 행정안전부 장관에게 그에 관한 결정을 청구했을 때 경우 행정안전부 장관은 청구를 수리한 날로부터 60일 내에 결정하고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관계 지자체장에게 통지하도록 하고 있다. 맞는 말입니다. 4번 특별자치시, 특별자치도, 시군구를 폐지, 설치, 분리, 병합하는 경우 그로 인하여 소멸한 시군구의 징수금의 징수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는 그 소멸 시군구의 지역이 새로 편입하게 된 시군구가 각각 승계한다. 소멸하는 것은 새로 편입하게 된 시군구가 승계한다. 거기까지 맞는데요. 이러한 승계의 경우 소멸하는 시군구의 부가징수는 새로 징수하는 시군구의 부가징수 예에 따른다. 기존에 있었던 시군구에서 이미 절차가 진행된 것이기 때문에 이게 새로 승계하는 시군구의 예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그 전까지 소멸하는 시군구의 징수의 절차의 예에 따라서 별 이상이 없으면 새로 승계되는 시군구에서 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관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마지막 부분이 틀렸죠. 새로 승계하는 시군구의 부가징수의 예에 따르는 것이 아니고 종전, 소멸하는 시군구의 부가징수에 따른다. 이게 맞는 말이죠. 요거는 약간 어려웠을 수 있겠죠. 이거 말장난에 좀 심한 지분들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조금 어려웠을 수 있었던 그런 문제다. 8번 보시면요. 지방세법 영상 등록면허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등록면허세인데요. 틀린 말은 2번입니다. 2번. 특별징수 의무자가 징수하였거나 징수할 세액을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였거나 부족하게 납부한 경우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가산세를 부과할 것이냐. 등록면허세에 대한 부분은 가산세 부과하지 않죠. 이거는 쉬운 지문이다. 그래서 8번엔 2번이 틀렸다. 정답 고르시는 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8번은요. 9번 보시면 지방세 징수법상 지자체장이 압류를 즉시 해제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압류의 즉시 해제가 있고요. 임의적 해제가 있죠.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임의적 해제에 해당하는 것이 1번입니다. 1번. 나머지는 즉시 해제하여야만 하고요. 1번은 압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을 체납자가 제공하여 그 재산을 압류했을 때에는 임의적 압류 해제 요건에 해당하더라. 이것도 암기만 했다고 한다면 그리 어렵지 않은 문제죠. 10번 보시면 납세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제 납세지인데요. 보기 2번입니다. 골프 회원권, 승마 회원권에 대한 취득세의 납세지 해당 회원권 소유자의 주소지로 한다. 취득세 납세지인데요. 골프 회원권하고 여기 승마 회원권에 대해서는요. 취득세는 해당 시설의 소재지에다가 하거나 아니면 요트 보관 장소에다가 합니다. 그래서
소유자의 주소지에 한다. 이게 이제 틀린 거죠. 해당 시설의 소유지 또는 요트 보관소의 소재지. 그게 취득세의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것이고요. 1번, 3번, 4번. 1번, 3번, 4번. 물론 보기 3번에 담배 소비세가 납세지 지문 하나로 나오기는 했지만 얘네들은 다 맞는 말이다. 그래서 뭐 이것도 그리 취득세를 자세하게 공부하라고 했으니까 그 부분만 공부했으면 보기 2번이 틀린 말인 것은 잡아낼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11번 보시면요. 지방세 기본법상 이의신청 심사 청구, 심판 청구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조금 까다로웠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1번 과세적부 심사 청구에 대한 처분 이의신청 대상이 아니다. 그죠?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태료부가 심판 청구 대상이 아니다. 그죠? 이의신청에 대한 지방세 의장이 결정은 해당 처분청을 기속한다. 기속력 맞죠. 4번이 틀린 말인데요.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는 시도지사에게 심사 청구를 하거나 조세 심판원장에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심사 청구나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은 조세 심판 원장에게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은 이의신청을 거친 후에 심판 청구를 할 때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 통지를 받는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세 심판원장에게 심판 청구를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시장, 군수, 구청장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에 대해서 도지사에 대한 심사 청구가 아니고요. 이제 조세 심판원장에게 심판 청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이게 4번이 틀린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에듀윌 도서 중에 6개년 기출 문제집이 가장 많이 도움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모의고사에서는 파이널 봉투 모의고사가 도움이 되었는데 QR코드를 통해서 자동으로 채점을 해주고 성적 분포를 알려주어서 다른 수험생들과 비교를 할 수 있는 점에서 도움이 많이 되었습니다. 에듀윌 책으로 공부하셔서 좋은 결과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파이팅! 에듀윌은 합격이다. 12번 보시면요. 지방세법상 자동차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제 맞는 말인데요. 1번 보시면 과세 기준 현재 상속이 개시된 자동차로서 사실상 소유자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연장자부터가 아니고요. 민법상 상속 지분이 가장 높은 자 다음에 연장자 순서대로 순서가 바뀌었고요. 납세물을 지는 거고요. 2번 지방세 특례제한법을 제외한 다른 법률 중에서에 규정된 조세의 면제에 대한 규정은 자동차 소유에 대한 자동차세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징수금에 대해 적용하지 아니한다. 요거 맞는 말이죠. 얘는. 그다음에 3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는 비영업용 승용 자동차에 대한 관할 지자체에서 휘발유 경우 이와 유사한 대체율에 대한 교통에너지 환경세의 납세 의무가 있는 자가 아닌 자동차의 사실상 소유자에게 부과가 된다. 그냥 그 납세 의무가 있는 자에게 부과가 된다. 그죠? 그래서 틀린 말이고. 4번 자동차 주행에 대한 자동차세 지방세 환급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지자체가 환급하고 특별징수의무자에 납부하여야 할 세액에서 공제한다. 이게 서로가 좀 바뀌었죠. 우선은 환급 자체는 특별징수의무자가 부과를 하고 그 특별징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할 세액에 대해서 공제해 주는 것이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그 당사자가 두 개가 서로 바뀌었다. 이게 이제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는 조금 까다로울 수 있지만 답을 틀린 것이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답을 고르는 거는 어렵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13번 보시죠. 지방세 특례제한법상 조례에 대한 지방세 감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특례제한법 감면인데요. 요것도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어요. 틀린 것이 이제 2번인데요. 2번을 보시면 지자체장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는 자에 대해서는 직권으로 지방세 감면을 할 수 있다. 천재지변으로 감면이 필요하면 직권으로 할 수 있느냐? 이게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할 수 있는 것이지 직권으로라고 하는 말이 틀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부분은 특례제한법이기 때문에 조금 지엽적이긴 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제 2번이 이제 틀린 말로 해가지고서 골라내는 데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 않았나. 근데 특례제한법이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4번이요. 지방세법 영상 주민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주민세요. 옳은 것입니다. 1번 주민세 종업원분의 징수는 신고납부 방법으로 하므로 종업원분의 납세 의무자는 매월 납부할 세액을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로 관할하는 지자체 단체의 장에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하고 있다.
다음 달 10일까지 신고 납부한다. 맞는 말이죠. 1번. 2번. 주민세 사업소분의 경우 사업소용 건축물의 소유자와 사업주가 다른 경우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물 소유자에게 제2차 납세의무를 지을 수 있는데 이 경우 사업용 건물의 소유자가 주민세의 비과세 대상이라면 제2차 납세 의무를 지할 수 없는 것이다. 이거하고는 상관이 없죠. 그게 비과세 대상이다 하더라도 제2차 납세 의무는 지을 수 있다. 이게 맞겠죠. 그 다음에 3번이요. 주민세 종업원분의 경우 납세 의무 성립이 속한 달로부터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의 종업원 급여 총액의 월 평균 금액이 270만 원에 50을 곱한 이게 이제 300만 원이죠. 300만 원에 50을 곱한 금액 이하라면 종업원분을 부과하지 않는다. 이게 맞겠고요. 그다음에 4번이요. 주민세 개인분의 과세 기준일은 매년 7월 1일이고요. 납기는 8월 16일부터 8월 31일이죠. 그래서 이게 틀린 말이고 1번이 답이 됐더라. 십오 번 보시면요. 지방세법상 지역자원시설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지역자원시설세요. 틀린 말인데 틀린 거는 이제 4번입니다. 4번. 원자력 발전의 경우 원자력을 이용하여 발전을 하는 자가 특정 자원분 지역자원시설세의 납세 의무자다. 원자력의 경우에는 특정 시설분이죠. 시설분. 그래서 틀린 말이고 특정 자원분은 이제 발전용수나 지하수나 지하 자원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4번이 틀린 말이다. 이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고요. 16번이요. 지방세법 영상 지방소비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부분인데 요건 답은 3번입니다. 납입 관리자가 감소된 취득세, 지방세, 지방교육세, 지방교육, 재정교부금 등을 보전하기 위하여 지방소득세 세액의 21% 중 5에 해당하는 부분을 대통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서 안분해서 가세한다. 6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조금 단순 암기를 안 했다고 한다면 좀 틀릴 수도 있는 부분이긴 하지만 5에 해당하는 부분이 아니고 얼마라고요? 6에 해당하는 부분이 맞는 말이다. 그래서 틀린 말은 3번이 되죠. 그 다음에 17번이요. 지방세법 영상 재산세 부과징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1번이 틀렸는데요. 지방자치단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1,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기한 10일 전까지 납세 의무자의 신청을 받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에 대한 물납을 허가할 수 있고 물납 1,000만 원에 10일 전까지 거기까지 맞는데요. 그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이게 5일 이내입니다. 10일 이내가 아니고 이게 조금 지엽적이긴 하지만 10일이 아니고 5일이다. 그래서 틀린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맞는 말이네요. 요거는 조금 어려울 수 있었던 문제 아니었나 생각이 드네요. 18번 보시면요. 지방세법 영상 취득세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거 취득세. 1번인데 요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은 대가로 지급하는 용역비나 수수료 및 취득을 하는 물건의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 등의 판매 비용과 그와 관련된 부대 비용은 전부 다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건 아니죠. 취득에 필요한 용역을 제공받는 대가로 지급을 하는 용역비나 수수료는 취득가액에 포함시키는 게 맞지만 그 밖에 판매를 위한 광고 선전비나 판매 비용이나 관련 부대 비용은 요거는 그냥 일반 비용 처리하는 게 맞겠죠. 그래서 18번은 1번이 틀렸다. 이건 어렵지 않았을 것 같아요. 정답이 너무 명확하니까. 그 다음에 19번 보시면요. 지방세 기본법상 지방세 부과 등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지방세 부과의 원칙 틀린 건데요. 답은 3번입니다. 3번 보시면 이거는 뭐 굉장히 많이 나왔던 평이한 지문인데요. 납세 의무자가 지방세 관계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고 기록하고 있을 때 해당 지방세의 과세표준 조사 결정은 기록한 장부와 이어관계되는 증거 자료에 따라 하여야 되고, 그렇죠. 지방세를 조사 결정할 때 그 기록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누락된 것이 있을 때에는 그 부분을 포함한 전체에 대해서 조사 결정할 수 있다. 그게 틀린 거죠. 그 부분에 한해서만 누락된 부분에 한해서만 할 수 있다. 이게 틀린 말이고요. 뭐 답 고르는 데는 어렵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20번 보시면요. 지방세 기본법상 범칙행위에 대한
처벌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는 답은 4번인데요. 단순 암기 사항이죠. 요거는 외웠으면 맞히는 거고 아니었으면 못 맞히겠죠. 요거는 그래서 4번인데 4번은요. 납세의무자를 대리하여 세무 신고를 하는 자가 지방세 부과를 면하게 하기 위하여 타인의 지방에 관하여 거짓으로 신고를 하였을 때 1년 이하의 징역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인데 이게 이제 2년에 2천만 원입니다. 그래서 이제 틀린 거고요. 단순 암기 사항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간단히 문제를 한번 풀어봤는데요. 우리가 뭐 예년에 비해서 그렇게 어렵다는 느낌은 받을 수는 없습니다. 그냥 기본적이고 그동안에 출제됐던 것에다가 조금 지문이 길다 이런 느낌이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조금 까다로운 문제들이 몇 문제 보이는데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좀 지엽적인 부분까지 꼼꼼하게 공부를 했다고 한다면 90점 이상은 충분히 맞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어쨌든 이렇게 해서 채점 한번 해보시고요. 반드시 여러분들 모두에게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해가지고서 서울시 7급 지방세법 강평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험 보느라 고생 많았고 꼭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랄게요. 수고하셨습니다.